제가 이 전기차, 그리고 이 전기차 중에서도 모델 X를 타면서 좋은 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션파파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기차 이 모델 X를 타면서 좋은 점 그리고 아쉬운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곧 있으면은 2년차 차주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주행거리는 약 38,000km 정도 됩니다. 제가 2023년 6월에 차를 출고했으니까 3개월 정도 뒤에는 한 4만 km 정도 주행을 하게 되겠죠. 한 2년 정도 탔고 차에 많이 적응도 했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에도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를 타면서 어떤 점이 좋았냐, 그리고 이 차를 살 때, 그리고 사고 나서 어떤 점이 좀 아쉬웠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모델 X를 산 이유는 이 팔코닝 때문이죠. 제가 처음에 테슬라를 사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스타필드 하남에 있는 테슬라 매장에 갔습니다. 가서 이 모델 X를 받고 이제 시승을 바로 그 자리에서 했고요. 시승을 하고 나서 차 주문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차를 주문할 때 레퍼럴도 몰랐고, 그 다음에 FSD를 무조건 사야지 자율주행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리퍼럴 적용도 안 하고 FSD도 구입하고, 그리고 휠이 크면 좋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휠도 22인치짜리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제 돈을 좀 썼어요. 차를 출고받고 나서 레퍼를 적용 못 해가지고 150만원 할인 못 받고, 그리고 휠도 굳이 큰 거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차를 살 당시에는 검은색 휠이 22인치밖에 없어서 22인치를 선택했던 건데, 나중에는 20인치도 검은 게 나오더라고요. FSD도 차를 살 때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저는 900만원이 넘는 돈에다가 세금 7%까지 해서 더 돈을 많이 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하나도 몰라가지고 돈을 좀 많이 쓴 거, 그게 좀 아쉬운 점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돈을 많이 아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차를 살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전기차 모델 X를 2년 정도 타면서 좋은 점이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점은 유지비가 거의 안 든다는 거예요.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이해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차의 기름값, 전기 충전비죠. 전기 충전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휘발유 대비해서 최소 3분의 1 정도 싼데, 저는 슈퍼차저가 무료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충전비가 한 달에 10,000원도 안 듭니다. 여기 보면은 앱에 연료비 절감이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거의 슈퍼차저로 충전을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318만원을 절감했다고 나오죠. 휘발유 가격 대비해서. 총 지출은 1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돈 내고 충전한 건 거의 없습니다. 10만원이라고 해도 공짜로 충전하는 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한 달에 충전비로 저는 10,000원도 쓰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유지비가 굉장히 적게 든다는 점, 그리고 엔진 오일이나 브레이크 오일 그런 것들도 갈지 않죠. 내연기관 차를 탔으면 최소한 10,000km당 한 번씩 엔진 오일을 갈면 그 돈도 꽤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돈을 많이 아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이제 안쪽을 보면은 굉장히 심플하죠. 디자인이. 제 성향 자체가 차를 타다가 이건 정말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것들만 이제 구매를 하고 설치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은 이제 여기 2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스마트폰 거치대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 거치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요 뒤에 바로 스마트폰 거치대 뒤에 여기 방향제가 있습니다. 여기 방향제. 이 방향제는 이제 벤볼릭이라는 회사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리뷰도 많고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향도 은은하게 약간 상쾌한 기분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머리가 아프지 않고 뭔가 과하다는 생각보다는 은은하게 향이 뿜어져 나와서 차를 탈 때마다 상쾌한 느낌을 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스마트폰 거치대 뒤에다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스마트폰 거치대에다가 이 방향제를 설치를 했느냐? 이 방향제들이 보통은 클립을 꽂고 나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테슬라에는 노출된 에어컨 송풍구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전부 다 이 에어컨 송풍구와 이 틈 사이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매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꽂아서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꽂아 가지고 고정시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스펀지에다가 여기 위에다 이렇게 클립을 꽂아 가지고 사용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스펀지다 보니까 클립에 눌려 가지고 모양이
자국이 남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보기가 싫겠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느냐, 여기 스마트폰 거치대 관절 있죠. 요 뒤에 관절, 이 관절에다가 이렇게 클립을 꽂고 이렇게 방향제를 올리면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행하다 보면 노면이 안 좋은 데서 뭐 진동이 오거나 뭐 떨리지 않냐, 잡소리 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제가 그렇게 심하게 느낄 정도의 뭐 잡소리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차에서 나는 잡소리, 삐걱대는 소리, 그런 것들이 더 심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사실 제가 이 차에 돈을 쓴 거, 바로 이제 여기 틴팅은 이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그렇죠, 백 커버, 시트 커버 설치했고, 그리고 뒤쪽에 트렁크 바닥 매트도 구매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바닥 매트하고 트렁크 바닥 매트 테슬라 공홈에서 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목베개도 또 알리에서 크림 시트하고 색깔 맞춘다고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외에는 차 용품들, 그리고 기본적인 몇 가지 차량 용품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더 쓰고 그런 건 없죠. 그리고 유지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진짜 한 달에 5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유지비로 지금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차에 돈 쓸 일이 거의 없으니까 부담 없이 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쉬운 점을 이야기해 보자면은 4만 킬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앞쪽에 보면은 돌빵을 많이 맞았더라고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돌빵이 났고, 여기도 보면 자잘하게 돌빵들이 좀 나 있습니다. 저쪽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제 부분적으로 PPF를 붙여놨고, 여기도 이제 돌빵이 난 부분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PPF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페인트가 더 까지는 걸 막으려고요. 한 4만 킬로 정도 운행을 하면서 당연히 돌빵도 맞고 뭐 그러겠죠. 차를 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PPF를 필름을 사긴 샀어요.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라이트 같은데, 라이트 같은 데다가 이제 하고, 앞쪽 일부분 그리고 옆쪽에 이제 기둥 쪽에 닿는 부분, 엣지 이런 부분에다가 PPF를 발랐는데, 가끔씩 세차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돌빵 난 부분들을 발견을 하잖아요. 옆에 차가 긁힌 자국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크래치가 좀 나긴 났는데, 그런 걸 보니까 처음에 그냥 이제 PPF로 앞쪽에 범퍼 쪽이라도 PPF를 작업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물론 돈은 좀 더 들겠지만 심리적으로 좀 더 위안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돌빵 난 거 보니까 진짜 PPF 하는 게 나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본네트에도 고양이가 한번 올라가 가지고 긁어놓은 자국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진짜 본네트까지 PPF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거는 개인의 취향이긴 한데, 저는 처음에 차 출고를 했을 때 PPF를 하지 않은 게 나중에 생각하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돌빵 나고, 그 다음에 고양이한테 긁히고 스크래치가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세차하면서 발견하니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이제 중국산 테슬라를 사시는 분들은 크게 해당 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국산 테슬라 중에서도 좀 복불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센터를 무려 18번이나 갔습니다. 2년 동안 18번이고 처음에 1년 동안 정말 많이 다녔어요. 처음에 차 출고받고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 10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갔습니다. 고칠 게 정말 많았어요. USB 포트도 안 되는 게 있었고, 이제 옆에 센터 콘솔도 좀 문제가 있어서 또 수정을 했고, 앞에 대시보드 떨림, 그리고 뒤에 전동 시트도 고장이 나가지고 움직이지를 않고, 잡소리는 말할 것도 없고, 단차는 뭐 그냥 패스를 했고요. 페인트 까짐 등등 정말 많았습니다. 트렁크 쪽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트렁크 쪽도 2번이나 AS를 받았고요. 어쨌든 AS를 정말 많이 받으러 다녔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죠. 물론 복불복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다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잡소리가 정말 잡으면은 또 나고, 잡으면 또 나고, 시즌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또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몇 달 동안 조용히 잘 타고 다녔는데, 또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잡소리가 조금씩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센터를 한번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빼가지고 센터 가는 거, 그거 아무도 보상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다가 차량을 입고를 하루 이상 해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렌트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로너카 뭐 차를 대차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차 놔두고 지하철 타고 집에 오고, 그 다음에 뭐 또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뭐 그런 경우들도 가끔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차량 완성도가 좀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국산은 좀 별로다. 정말 센터 다니는데 좀 피곤했다, 고생이 많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이 굉장히 아쉬운 점 중에 하나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차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전기차, 그리고 이 전기차 중에서도 모델 X를 타면서 좋은 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델 X라는 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대중적인 차는 아니에요. 그렇죠? 거리를 다녀도 자주 볼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 1억 초중반대 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는 차량 종류가 많잖아요. 그리고 1억 초중반대 가격이면은 차에 대한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테슬라가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특히 이제 센터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 엄청 자주 다녔었고, 뭐 내부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물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굉장히 편하고 좋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독일차나 일본차, 다른 고급 차량들에 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완성도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 좀 더 못해서 뭐 좀 더 좋은 차, 아니면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브랜드 차량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별로 뭐 생각이 없이 그냥 테슬라를 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차량을 선택했는데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가격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테슬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모델 S와 X를 기준으로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테슬라 모델 X 오너가 되고, 그리고 이 테슬라 모델 X 그리고 모델 S 오너들이 속해 있는 어떤 그룹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차량 오너들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가지신 분들 많은데, 모든 동호회들이 이제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만 제가 배울 점들이 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함께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기차, 그 중에서도 모델 X를 선택하고 이렇게 타게 되면서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제가 이 전기차 모델 X를 타면서 또 유튜브도 이렇게 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에서도 저를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은 테슬라 전기차 좋습니다. 유지비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돈 아끼는 데도 좋고 굉장히 편리해요. 오늘 다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차가 편리하고 좋아요. 진짜 전기차를 타본 사람 많이 압니다. 사고 싶어도 전기차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뭐 최소 7, 8천만 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차량들도 있잖아요. 보조금을 받으면 4천만 원 후반대에도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유동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돈을 주고 탈 만한 차가 전기차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물론 여유가 되시면은 모델 S나 X로 넘어오시면은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생기고 차에 대해서 더 애착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